관련해서 보팅 스트러스를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한다, 혹은 뭐 15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10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해하셨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in Lee Estate Henny K2로 케이스죠. 이건 프랭클린 커러필드 케이스예요. 1920년도 케이스니까 뭐 고리타분한 오래된 케이스죠. 현대판은 아니고. 이 케이스는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유증자의 부인이죠. 사망한 망자의 부인이 한테 자녀 재산의 5분의 1을 주려 하는 것이 수용 한마디로 유언장의 제5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담이 되는 것인가라는, 한마디로 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부담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5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자녀 재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residuary estate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몫이 뭐 확인된 재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자녀 재산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 부분이 자녀 재산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녀 재산의 5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부인한테, 망자 부인한테, 미망인한테 지불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뚜루노라고 알려진 회사의 나의 그죠? 지분이죠. 나의 지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내 주식을, 그죠? 나의 형제와 시스터들한테, 형제와 누나나 뭐 하여튼 여동생이나 누나나 하여튼 여동생들한테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의 지분을 넘기는 전제 조건으로서 나는, 그죠? 망자는 그러한 수익자들이, 그죠? 나의 브라더인, 그죠? 나의 이제 뭐 한마디로 나의 이제 아우죠. 나의 브라더인 피에르 트루노한을, 그죠? 위하여 보팅 트러스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한다. 전제 조건. 나의 권리, 이익, 혹은 지분. 이렇게 되겠죠. 보팅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보게 되면, 마이 브라더한테 최소한 10년의 완전한 보팅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부여하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수익자들의 소위 권리죠. 주식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모든 권리에 대해서 10년, 최소한 10년을 우리가 10년을 보장하는. 또 이제 보팅 트러스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팅 트러스트 계약서가 만료되기 전에 내 아우가 죽는다 그러면 보팅 트러스트도 종결되고 끝이 나고, 보팅 스탁 서티피케이트는 당연하게 해당 수익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법 자체는 특히 그 주식이
그죠? 주식에 대한 재산이죠. 비과세도 보통 재산이죠. 재산. 주식 재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회사에 있어서의 주식을 소유하는 망자의 권리를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 권리와 관한 내용이 없다. 나중에 그러니까 관한 내용이 없다. 또 그리고 망자가 그러한 조건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당연하게 중자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커먼로에서 별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돈의 입장에서는 소위 수익자죠. 수중자 한마디로 수익자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 유증된 재산이니까 증여 재산을 부과된 조건으로 혹은 부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기본적으로 법문에 의한 또 혹은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그 빅캐스트는 이 재산은 유효하다. 여기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됐고 또 10년이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제시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은 뭘까요? 두 사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10년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이 된 회사법에 따라서 회사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팅 트러스트는 인정된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부여되는 건 당연하게 사회공공정책상 우리가 반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하게 또 법문에 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용어도 잘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용어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법의 결론이 난지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윌앤 트러스트 같은 경우 용어들이 조금 좀 커먼러에 잔재가 있어가지고 용어를 좀 이해를 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두 케이스는 아주 그죠? 윌하고 트러스트에 대한 그죠? 이런 내용이죠. 윌하고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이건 신탁이라 하죠. 유언과 신탁. 근데 보통 유언과 신탁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죠. 어떤 경우는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신탁으로 신탁 행위로 돈을 집어넣었다가 또 유언을 함으로써 이 신탁에 들어가 있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합해져서 하나의 온전한 유언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윌과 트러스트는 거의 한 몸이라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시간 나게 되면 윌 앤 트러스트에 대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Limit Glasgow Corporation, 이건 뭘까요? 이건 1995년도 케이스고 보니까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이니까 연방 대법원 케이스, 연방 고등법원 케이스인데 연방 고등법원 케이스는 뭘까요? 주로 이제 Federal 그죠? Question이겠죠? Federal Question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Federal 소관이니까. Proclaim 보게 되면 Interlocutory Appeal was certified district court after it was dismissed. 한마디로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구 요인 자체를 제대로 명시 안에서 각하된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R-Limit라는 사람이 결국은 글래스고우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클레임 자체가 법에 한마디로 맞지 않는다.
그죠? 절차상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각하된 케이스, 우리 같은 각하된 케이스죠. 그래서 R 리미트라는 게 영국 회사고, 또 알루글라스라는 그죠?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권리라는 게 주로 이제 알루글라스라는 게 지금 코팅 시스템이네. 코팅 시스템이고, 보게 되면 얇은 형태의 메탈라이즈 알루미늄이 그리팅 카드나 기프트 글래핑이나 라벨 이런 거 여기에 우리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 그리팅 카드나 뭐 선물 포장지나 보게 되면 10개 우리가 알루미늄 형태로 우리가 그 막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코팅 시스템 자체가 알루글라스라는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알그리미트라는 영국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글라스 프로세스가 주로 이제 특허가 이제 있네요. 특허가 있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 비밀로 되어 있어요. 기업 비밀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국 업체에서는 뭘까요? 상당히 이런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그 특허 사용권 부과에 있어서 계약에 특히 non-disclosure라는 비밀 고지 비밀을 우리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기업 비밀이니까, 기업 비밀이 해당되니까 만에 하나 제3자한테 그 특허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특허 non-exclusive, 그죠? 라이선스 되겠죠? non-exclusive. 그 누구한테 우리가 A라는 업체한테 이런 특허권을, R이라는 회사의 특허권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이 특허에 관련된 비밀, 기업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non-disclosure agreement가 있는 거죠. R이 결국은 R이 갖고 있는 그 알루 프로세스를 결국은 프로디컴이라는 멕시코 회사한테 결국은 사용 허가를 해준 거고, 그죠? 또 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 R의 특허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그죠? 비밀에 대한 정보, 이것도 사실은 또 멕시코 프로디컴이 또 잘 알고 있었고, 또 두 회사 사이의 그 라이선싱, 특허 사용 계약을 보게 되면 특히 특허를 사용하는 프로디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비밀 정보를 우리가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non-disclosure 그 규정을 우리가 포함시켰죠. 거기에는 confidential information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비밀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죠? R이라는 회사의 사전에 문서의 동의가 필요한 명시적인, 그죠? 동의가 필요 없이는 없어는, 그죠? 한마디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그런 조건이죠. 최소한 non-disclosure는 한마디로 비밀 준수 조항이라는 게, 그죠? 한마디로 제한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최소한 둘 사이의 계약 자체는. 그런데 이제 글라스 글로우 코퍼레이션이라는 프랭크 코퍼레이션의 한마디로 CEO가 로버트 팔이라는 사람이 소위 영국의 알루글라스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상, 그죠? 생산물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프로디컴의 그 관련자들 만나고 또 그죠? 알루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그죠? 생산 방법을 한마디로 조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프로디컴이 R과 기본적으로 이제 그죠? 소통을 하고 한마디로 페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포뮬라를 받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을 승인했어요. 또 포뮬라는 documentation, other information vital to the use of process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생산 과정을 우리가 사용에 해당되는 중요한 다른 정보들, 뭐 문서들, 그죠? 이 포뮬라들을 이제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페리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프랭클린 회사지만 이 사람이 뭘까요? 받은 그런 모든 정보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두 회사 사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 그죠? 비밀 정보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한마디로 프로디컴이 페리스한테 우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건을 보게 되면 먼저 최소한 뭘까요? 페리스와 그레스코가 먼저 Non-Disclosure Agreement를 해야 되겠죠. 프로디컴과 함께 최소한 페리스나 그레스코의 권리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을 제한하는 특히 프로디컴이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를 못하는 그죠? 하는 정도만큼 알루그라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개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어서 프로디컴과 파리가 뭘까요? 그레스코를 이제 대표해서 written agreement를 한 거죠. 한마디로 confidential information과 트레이드 시크릿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에 준해서 맞도록 우리가 문서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 사실상 non-disclosure clause 조항을 또 포함시켰고 한마디로 프로디컴은 뭘까요? 최소한 뭘까요? 이러한 비밀 정보를 그리고 회사 정보를 특히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밝힌다. 그것도 뭘까요? 그래서 그 코퍼레이션의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프로디컴으로부터 받는 정보, 그죠? 비밀로 받는 정보,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또 그죠? 업체한테 제공될 수 없는 정보를 받는다는 명시적인 그죠? 조건으로 한마디로 알루그라스 그죠? 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밀 정보와 기업 비밀 정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ther than certain specified scientific engineering personnel 뭐 외에는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최소한 프로디컴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한마디로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프로디컴과 그레스코의 어그리먼트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명시를 하지 않은 거죠. 명시하지 않았거나 한마디로 R 리미트라는 것도 그냥 그로 우리가 참조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참은. 그리고 나서 이제 페리스가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알루그라스 자체는 자기네 그라스그로의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제 결론 내려고 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라스고의 그 뭘까요? 이사회에서
이서 한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shining light